자,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포인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변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포인터도 변수고, 그리고 포인터의 기능 자체가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통해서 그 변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포인터도 잘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면 컴파일러는 이 변수 선언문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메모리에 정수값을 저장할, 이 자료용 인티저용이니까 그러한 공간을 정수값의 크기만큼 4바이트가 되겠죠. 확보를 하고 그 이름은 A로 하겠다라는 명령으로 컴파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될 때 이제 메모리에 공간이 잡히겠죠.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 그렇죠?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그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주소값이 다 매겨져 있어요. 얘가 만약에 1번지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100바이트다 그러면 100번지까지 이렇게 쭉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겁니다. 이 메모리에다 정수값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4바이트 공간 이렇게 확보했다고 합시다. 바이트 단위로 주소값이 있으니까 여기가 10번지였다고 하면 여기 11번지, 12번지, 13번지 이렇게 4바이트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름을 A로 하겠다. 이렇게. 자, 이 공간을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변수가 할당된 메모리 위치를 알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실제 이 A란 이름의 변수가 메모리에 몇 번째 할당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메모리 상황에 따라서 운영체제가 알아서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몇 번째부터 할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이름을 내가 A라고 했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다가 이제 10을 집어넣어라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대입연산자고 10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 집어넣겠다. 즉 A라는 변수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A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 이 10번지부터 13번지까지 여기다가 10을 집어넣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4바이트에 전부 이진수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난 후에 그 값에다가 내가 20을 더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겠죠. A 더하기 20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A는 변수 A에다 20을 더해서 A 20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A란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 여기 10번지부터 13번지까지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즉 그 10을 가지고 와서 20이랑 더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값 30을 만들고 자 그걸 다시 A에다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 이제 CPU가 있을 것이고 CPU는 이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연산을 하는 건데 이 메모리에서 10을 가지고 와서 20이랑 더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 대입 연산이니까 30이 이 A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에 30 집어넣는 거 아니고 A란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 이 위치 10번지부터 13번지 위치에다가 30을 집어넣겠다. 그럼 얘가 그냥 30으로 바뀌겠네. 그쵸? 이렇게. 자,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printf 이렇게 %d로 자 A를 출력을 하자. 자 이렇게 printf에다가 변수명을 쓰게 되면은 이 A란 이름이 출력이 돼서 화면에 A 이렇게 찍힙니까? 이게 아니죠. A란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d, 데시말, 10진수로. 그래서 이게 아니고 30 이렇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선언은 딱 한 번만 해요. 그쵸? 사용할 때는 여기 인티저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할 때는 자료형을 넣어주지만 왜냐하면 메모리 공간 할당할 때 몇 바이트를 할당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만 해주고 그리고 일단 확보된 후에는 그걸 쓸 때는 이렇게 변수명만 가지고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변수명을 똑같이 A란 이름을 썼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요 대입변산자 왼쪽에 온 이 A라는 변수는 A란 이름이 붙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하겠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야지 10을 그 공간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쓰인 요 A를 보면은 요거는 A란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20이랑 더해요. 이때 이 A는 이 공간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값을 쓰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공간을 쓰는 거죠? 즉 A의 값 10을 가지고 와서 20이랑 더하면 다시 A란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이때는 요 A는 공간을 쓰는 것이다. 자, 이 A는 공간을 쓰는 걸까요? 값을 쓰는 걸까요? A란 이름이 출력되는 거 아니고 공간이 출력되는 거 아니죠. 그쵸? 그 공간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이건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A란 이름을 썼고 여기도 다 똑같이 A란 이름을 썼어요. 다르게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컴파일러는 어떤 경우엔 공간을 쓰도록 어떤 경우엔 값을 쓰도록 그렇게 컴파일 해줍니다. 컴파일러가 딱 보고 여기선 공간이 되어야 되겠네, 여기선 값이 돼야 되겠네,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적절한 명령으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냉면이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시다. 이 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냉면 가게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무슨 얘기예요? 그 냉면 가게에서는 냉면을 주문하는구나. 근데 이게 똑같은 종이를 가지고 그릇 가게에 가가지고 보여주면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냉면 그릇을 보여달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직장 동료가 점심 때 뭐 먹었어? 그러면 딱 종이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냉면을 먹었구나. 이 냉면 그릇을 먹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냉면을 먹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렇죠? 똑같은 종이를 똑같은 그림을 보여줬는데 경우에 따라서 냉면 그릇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 담겨지는 냉면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냉면 그릇하고 냉면은 엄연히 달라요. 그렇죠? 냉면은 먹을 수 있지만 냉면 그릇은 먹을 수 없잖아요. 자, 이 변수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이름을 쓰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값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얘기합니다. 변수 A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 번째는 무슨 기능?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값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L-value라고 부릅니다. L-value. 값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는 R-value 이렇게 불러요. 즉 변수가 공간으로서 쓰일 때는 L-value로 쓰였다. 값으로서 쓰일 때는 R-value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사실상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쓸 때는 그냥 이름만 쓰면 돼요. 어떤 기능으로 쓸지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공간을 쓸 때는 L value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수의 값을 쓸 때는 R value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수를 쓰겠다, 변수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요거는 공간도 될 수 있고 값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참조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참조. 변수 A를 참조한다 그런 얘기는 공간을 쓸 수도 있고 값을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변수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포인터와 연결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인티저 변수를 다시 선언해 볼까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는데 메모리에 이렇게 공간이 잡히겠죠? A, 여기가 10번지였다. 그러면 13번지까지 10, 11, 12, 13, 4바이트. 자, 그리고 우리가 포인터를 선언을 해볼게요. 인티저 포인터 P. 자, 포인터 선언할 때는 이렇게 변수명 앞에 별을 붙여주죠? 별은 여기 붙여도 되고, 가운데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포인터도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P라는 이름으로. 이게 4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2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8바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시스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크면은 그만큼 큰 수의 주소값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주소값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많은 메모리 공간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P를 가지고. P가 다룰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게 4바이트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변수고 얘도 변수예요. 이거 선언을 할 때 이 앞에 별을 붙여주는데 이거는 어떤 연산자 아닙니다. 그냥 P가 포인터임을 알려주는, 컴파일러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int P가 되니까 P도 A랑 마찬가지로 인티저형 변수일 뿐이에요. 그쵸? 근데 P는 포인터 변수로 선언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 별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별 P가 아니고 P가 되는 거죠? 이제 P 포인터 변수가 할당되어 있는 이 공간을 쓸 때는 이름 가지고 쓰는 거예요. P에다가 이렇게 A의 주소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A에 있는 시작 주소 값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포인터가 변수 A의 주소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리킨다. 그래서 P가 A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얘기는 포인터 변수 P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A의 주소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A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P를 가지고. 그러니까 A를 사용할 때 지금까지 변수 이름 가지고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P와 A를 연결해 놓고 나면은 P를 가지고 A란 이름 가지고 쓸 때와 똑같이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 대신에 이제 P를 가지고 써보자. 그때 이 연산을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하는데, 자, 참조를 하는데 A를 이름 가지고 이렇게 바로 참조할 수 있었죠. 근데 포인터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참조한다. 즉 P를 가지고 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간접 참조 연산자인 거예요. 자, 이 포인터 P에다가 별을 딱 붙이게 되면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가리키는 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가 가리키는 놈은 A고, 자, 이런 경우에 얘는 A와 똑같이 쓰여요. A란 이름과.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P가 가리키는 대상 A에다가 1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A의 L밸류를 쓰는 걸까요? R밸류를 쓰는 걸까요? P를 가지고 A를 사용을 하는데 A의 공간을 쓰는 거죠?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별 P. P가 가리키는 대상 A인 거. 이건 A와 똑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0을 더해라. 그러면 10을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30이 될 것이고, 그거를 다시 P가 가리키는 대상 A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 A를 사용을 할 때는 변수 A 가지고 이렇게 A 가지고 똑같이 여기도 A, 여기도 A 이게 쓸 수도 있지만 A의 주소를 포인터 P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P를 가지고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 뭐를 붙여야 된다? 포인터 앞에 별을 붙여야 된다. 이 별을 우리가 간접 참조 연산자, 즉 P가 가리키는 대상을 참조, 즉 사용을 할 때 P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을 쓰는 거니까 간접 참조 연산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printf를 출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send d로 출력을 하자. 뭐를? 별 P를 출력을 하자. 여기다 A를 쓴 것과 이거 대신 A를 써도 똑같은 거죠? P가 가리키는 대상의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별 연산자는 포인터에 붙어가지고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만 구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대상을 구해준다. 그래서 P에다가 별을 붙이면 가리키는 대상인 A가 나오는 거지 그 값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별 P를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될지 값이 될지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포인터가 배열을 가리킨다, 함수를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터에다 별을 붙였을 때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지 포인터를 통해서 잘 쓸 수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포인터를 통해서 그 변수를 잘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